요즘 미국이랑 중국 정말 장난 아니죠? 이 거대한 힘겨루기가 사실 바로 한국 주식시장의 엄청난 기회이자 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세계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미중 패권 게임의 본질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미중 패권 게임입니다. 이 두 강대국이 벌이는 싸움, 그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한번 보시죠. 이걸 보면 딱 감이 오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흔히 그냥 무역전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게임, 두 개의 사고방식이 부딪히는 거예요. 미국은 체스처럼 아주 공격적으로 한 방에 상대를 끝내려는 단기전을 펼치고요. 반면에 중국은 바둑을 두는 거죠. 아주 끈기 있게 천천히 영토를 넓혀가면서 결국엔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그런 장기전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하는 걸 보면 정말 예측이 안 돼요. 미국은 갑자기 너네 물건에 관세 100% 때릴 거야 하고 으름장을 놓쳐. 그럼 중국은 어떠냐? 그래? 그럼 우리는 희토류 수출 막을 거야. 이렇게 맞받아치는 겁니다. 이 희토류가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꽉 쥐고 있는 핵심 자원이거든요. 결국 이런 힘겨루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출렁이는 거죠. 주가도 떨어지고요. 정말 엄청난 변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싸움판에서 한국은 대체 어떤 입장일까요?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보시죠. 중국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너네 줄 잘 서라. 이거죠. 실제로 최근에 한미 군사 협력이 강화되니까 중국이 바로 하나오션 같은 우리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서 직접적인 압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분석이 나와요.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면 할수록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정말 중요한 카드구나 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라고 말합니다. 압박이 심해질수록 우리 몸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정말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멈추고 화해 무드로 돌아선다. 그럼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요?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실제 돈의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한국 주식시장은 괜찮을까요? 다들 걱정하셨을 텐데 결과는 정말 의외입니다. 보세요. 놀랍게도 올해 한국 증시는 무려 48%나 올랐습니다. 미국이 22%, 세계 평균이 15%인 걸 감안하면 이건 압도적인 성과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대체 누가 이 랠리를 이끌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투자자들 사이에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거든요.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한국 주식 지금 너무 싸다. 이렇게 보고 무려 11조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완전히 한국 시장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개미들은 정반대 선택을 합니다. 무려 10조 원어치를 팔아치운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의 고성장 기술주를 사러 떠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투자 전략은 과연 뭘까요? 핵심은 바로 순환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의 주인공이 바뀐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창 뜨거운 주식에만 몰려있을 때 사실은 소외되었던 다른 탄탄한 주식들로 돈이 옮겨가는 흐름을 말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바둑처럼 끈기 있게 기다리는 전략이 빛을 발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원칙을 지키는 투자 철학입니다. 첫째,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 이게 제 1원칙이고요. 둘째, 목표는 연 15에서 25% 정도의 꾸준한 수익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투자하는 겁니다. 막 뜨거운 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꼽는 미래 핵심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방위 기술, 인공지능, 첨단 제조, 배터리, 핵심 광물 같은 것들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모든 게 바로 우리 한국 시장 안에 유망한 섹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히 방산, 이 방위 산업은 앞으로 정말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대기업들이 가진 막대한 현금으로 그냥 공장 짓고 물건 파는 걸 넘어서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되고 파트너가 되어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거대한 힘의 이동,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미래를 걸고 계신가요? 혹시 외국인들은 보고 있는 기회를 우리만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